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2023년 9월이 벌써 지났네요. 3, 4분기 투자일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시작한 지 벌써 43개월 차고,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투자법에 대한 트래킹을 한 지는 벌써 25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자, TQQQ와 각 전략의 MDD부터 현 시점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장 밑에 있는 게 TQQQ, QLD, QQQ고요. 보시면 NDD 방어법은 지난 분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긴 했었어요. 근데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번 분기에도 한번 회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9월 들어서 다시 하락장 다시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에 MDD 회복을 했다가 다시 MDD 약간 QQQ 수준으로 다시 찍고 있는 상황이고, 3일째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채권 상황이 요즘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요 MDD는 이제 TQQQ와 QLD 사이 수준에서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TQQQ와 QQQ MDD 사이클을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되는 TQQQ의 MDD에서 계속 그 횡보가 길게 이어지면은 그동안 뭐 추가 매수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이제 요럴 때에는 TQQQ가 전고점 회복하기엔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고점 리밸런싱 시점을 QQQ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 마이너스 50% 횡보장이 길어질 때쯤은요. 그래서 요 QQQ가 이제 다시 전고점 회복하길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잘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힘을 잃고 다시 내려와서 아직 그 QQQ의 MDD에 따른 리밸런싱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3일체법과 방어법. 3일체법은 그 채권 3배짜리 레버리진 TMF가 들어간 방법이고, 이제 방어법은 이제 TMF 대신에 현금 포지션으로 방어를 하는 방법인데, 표로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지난 분기 동안에 7, 8, 9월 동안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3분기 시작할 때 이 3일제법은 요 전략으로 운영하는 그 평가금이 86,283불이었는데 9월 말에 이제 75,048불까지 떨어졌어요. 투자금은 1,900달러 있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1,900달러 더했고 추가금을 더 넣고, 따라서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13,135불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수익률은 3일째는 그동안 마이너스 14%고요. 3달 동안 이제 전략 운영한 전체 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6, 현재 MDD 마이너스 50 찍고 있습니다. 방어법은 이제 분기 시작할 때 64,474불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끝날 때쯤에 이제 62,000, 별로 많이 안 떨어졌죠. 추가 투자금이 1,000불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평가 수익은 마이너스 2,984불이었고 3달 동안 기간 수익률이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4.6%, 누적 수익률은 아직 9%, 이제 수익 중이에요. 방어법은 그래도. 그 MDD는 현재 마이너스 13%입니다. 요거 TQQQ, QLD, QQQ 100%랑 비교해 보시면 현재 MDD는 이제 방어법은 아까 선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이제 QQQ랑 비슷한 상황이고, 3일체법은 QLD랑 TQQQ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방어법만 이 네 가지 경우 5가지 경우 투자 경우 중에서 방어법만 유일하게 수익 중이고, 이제 3일제법은 수익률도 역시 QLD와 TQQQ 100%일 때 비교해서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3일제법에 들어있는 이제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TMF가 이제 현금만도 못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만약에 그게 TMF가 현금보다 더 좋은 성적이었으면은 뭐 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3일체법의 방어법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략 운영한 전체 기간 동안의 수익률 변화인데 계속 보시던 그래프니까 이번 분기 끊어서 한번 보실게요. 이번 분기 끊어서만 보시면 이제 방어법은 계속 수익 중 상태에서 계속 위에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아직 수익 중이죠. 아까 9% 수익 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QQQ의 경우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갔다가 QQQ 100%의 경우 다시 이제 손실권으로 접어들었고 역시나 비슷한 트렌드. 이제 3일체법은 수익률 면에서도 전체 수익률 QLD와 TQQQ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 주축 전략 중에 하나 단타 전략인 속슬 그리드 매매법 결과 보여드릴게요. 요 그리드는 제가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어요. 요거는 실현 수익을 말하는 건데 물론 현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개의 그리드가 지금 손실 중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직 팔지는 않고 있으니까 결국 실현 수익은 계속 플러스만 나고 있는데 자, 3, 4분기에는 분기 동안 이 분기 3달 동안 요 그리드 매매법으로 2,620불의 수익이 있었고 요 시드 금액 대비 분기 수익률은 그래서 13.1%였어요. 보시면 요 3달 동안 나름 전략이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수익률이 한 10%에서 15% 사이 요쯤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금액은 조금 줄었어요. 제가 시드를 좀 줄였기 때문에 대신 수익률이 좀 늘어났죠. 그 반대 상황으로. 그리고 요 22년 그 Q2 2, 4분기 때부터 이 전략을 했는데 요 총 기간 동안 이 그리드 매매법으로만 실현한 수익이 24,824불 찍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전체예요. 여기에는 MDD 방어법, 3일제법, 그리드법, 그러면 그 외에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때 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양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플러스 상태이긴 했는데 9월 말에 진짜 이 영상 찍기 며칠 전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하락장이 좀 무섭게 이어지고 있어서. 근데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 솔직히 여기서 여기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요. 멘탈에. 그래서 역시 한번 큰 하락장을 겪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요 경험을 지난 2년 정도 간에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자잘한 하락장에서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 수익률 보시면은 지난 분기에 그 제 투자 기록한 이래 가장 역대급 분기 수익률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하락장이 좀 심한 것 같았는데 사실 9월 전에는 뭐 횡보장이었지 그렇게 심한 하락장 아니었거든요. 나름 짧은 상승장도 있었고 그래서 분기 자체로 보면 3달 동안 마이너스 7% 정도로 느낌보다는 솔직히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수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번 투자일기에서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요거는 그 뭐냐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프에서 요 남색 선 있죠. 실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VTI라는 ETF의 가격 변화 추이입니다. VTI는 미국 전체 시장을 트래킹하는 인덱스 ETF거든요. 그래서 뭐 S&P 500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를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 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 요 실선이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어떤지 보여주는 전체적인 흐름이겠죠. 그러나서 요 그래프들이 있는데 요 맨 왼쪽에 초록색 바R 그래프는 뭐냐면 초록색은 이제 리스크 퍼센티죠.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자산 비율. 제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뭐 대강 나눴을 때 이제 위험 자산, 안전 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안전 자산에는 제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 현금 그리고 한 배짜리 채권 그리고 나서 3배짜리 채권도 일단은 안전자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3배짜리 채권 안전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쪽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통적인 구분 방법으로 채권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따라서 위험자산은 이제 주식 한 배짜리, 2배짜리, 3배짜리 주식 그 다음에 코인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코인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그런 위험 자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상승장이겠죠. 제 전략 자체가 뭐 그리드 매매법도 그렇고 엔디드 방어법, 3일체법도 그렇고 그 이 세 전략 모두를 관통하는 주된 테마가 뭐냐면 가격이 쌀 때 사고 이제 올라갈 때 좀 팔면서 그 수익을 다시 떨어졌을 때 재투자하고 요걸 계속 돌리면서 순환적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엔디드 방어법도 그렇고 그리드도 그렇고 3일체법도 그렇고요. 따라서 제가 한번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 과연 내가 위험자산 비율을 줄이고 다시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돌아왔을 때 위험자산 비율을 잘 올리고 있는지 요게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기간 동안 시장은 상승했고 저는 위험자산을 소폭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장이었죠. 그때 제가 위험자산 비율을 올렸고 자 여기서 다시 상승장 반짝 상승장에서 또 위험자산 비율을 줄였고 다시 여기서 여기 하락장일 때 또 위험자산 비율을 제가 올렸습니다. 저는 그냥 전략 제가 짠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요걸 뭐 인식해서 그렇게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제가 의도했던 대로 투자 방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bar 그래프는 뭐냐면 뭐 비슷한 건데 자 MDD 방어법 회색 그다음에 3일체법 이 노란색 두 전략의 TQQQ 비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TQQQ가 MDD 방어법에서는 위험 자산이죠. 3일체법은 TQQQ랑 TMF 둘 다 위험 자산인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은 TQQQ를 위험 자산 그리고 TMF를 안전 자산으로 취급한다면 3일체법도 약간 그렇게 두 전략도 여기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중인데 그 3일제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 TMF 때문에. 근데 그 말씀드린 MDD 방어법은 현금이 나는 대로 이제 가치가 스테이블한 자산이기 때문에 나름 요 전체적인 트렌드는 맞춰서 가고 있는 회색 바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새롭게 트래킹 보여드릴 그래프는 그 전체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러면은 그 각각 성향의 자산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51.1% 과반수가 넘는 50%가 넘는 비율이 그 3배짜리 레버리지 스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배짜리 주식이 28.2% 3배짜리 채권이 7.5% 비율이고 캐시 현금이 5.7% 2배짜리 주식이 5.1% 그다음에 1배짜리 채권이 3.4%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0.3% 정도 되나 그래요 지금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Y축이 퍼센티지예요. 요 그래프를 계속 요걸로 선 그래프로 이제 변화 추이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자산을 제가 가장 많이 리밸런싱, 스위칭을 많이 하고 어떤 자산은 비율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지 좀 보일 수 있어서 해봤어요. 보시면 3배짜리 그 제가 주로 리밸런싱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캐시랑 3배짜리 주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리밸런싱 많이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뭐 MDD 방어법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 자산들은 나름대로 비율이 계속 한 일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하락장이 오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3배짜리 주식 비율을 높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계속 제가 트래킹하던 보여드리던 그래프인데 자 3, 4분기 2, 4분기 때 드디어 제가 그 연복리 8% 가장 밑에 회색선 연복리 8% 성적보다 좀 나은 결과로 진입을 했어요. 드디어 그렇게 이제 1차 목표를 빗했는데 이번 분기에 다시 내려앉아서 1차 목표 연복리 8%가 1차 연봉이 15%가 2차, 연봉이 25%가 이제 가장 최종 목표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실제 투자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퇴 시기 예측 그래프도 제가 요번 분기부터 좀 간소화했습니다. 원래는 이 경제적 자유를 뭐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세 가지 선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일원화시키고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요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돈이 갑자기 훅 줄었죠. 요거는 계속 제가 트래킹할 때 여기에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다 포함했거든요. 근데 뭐 저 어차피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이제 일을 계속할 은퇴하지 않을 생각이고 또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독립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들어간 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에 넣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빼니까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요건 의미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은퇴를 하면은 그 1년에 한 5만 불 정도 5만 불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요 회색 선과 빨간색 선은 자, 빨간색 선은 원래 제 그래프에 있던 선이에요. 요거는 제 실제 현재 은퇴 계좌액의 3%예요. 현재 은퇴 계좌액의 3%를 인출하면은 10,000불 정도 된대요. 요 10,000불 가지고 1년을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맞아야지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회색 선은 뭐냐면은 그 2045년 뭐 대략 20년 후죠. 자, 뭐 20년 더 일한다고 치면은 2045년에 은퇴한다고 치면 그때 예상 계좌액의 3%예요. 요거는 현재 은퇴 계좌액에다가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그 연수익률을 제가 트래킹 중이거든요. 그 연수익률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손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익률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예요. 20년 후 어떻게 될지. 근데 당연히 지금 현재 제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아무리 제가 투자금을 넣는다 쳐도 20년 동안 그 수익률로 가면은 계속 금액이 깎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2045년 예상 계좌액이 형편없는 거고요. 이제 그 전체 연수익률이 좀 개선될 때마다 요거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렇게까지가 이번 3, 4분기 투자 일기였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분기 그럼 이제 12월 또 2023년이 다 지나간 후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